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반 실전사주반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403강 진행할 차례인데요. 오늘 이런 제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나는 사주를 8글자를 다 활용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이에요. 나는 사주 8글자를 다 활용하고 있는가? 당신은 사주 8글자를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주 8글자를 모두 활용하고 있을까요?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주 공부하시는 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사주를 볼 때 지금 이 사람이 그게 본인 사주이든 남의 사주이든 현재 사주 8글자 중에 몇몇 글자들을 쓰고 있는지,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제 쓴다는 표현을 뭐 용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쓸 용자를 써가지고 쓸 용 한자에서 그 용신할 때 용자도 이게 쓸 용자죠. 쓸 용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글자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활용하고 있는가 안 활용하고 있는가, 냉장고 안에 고기가 있는데 지금 꺼내서 요리해 먹고 있는가 안 해 먹고 어디 구석탱이에서 썩고 있는가,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나한테 이러이러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이제 사람들은 내 사주에 있는 글자는 내가 다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거든요. 안 쓰고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8글자, 저는 이제 점검을 해요. 저는 상담을 할 적에 손님이 오시면은 우선 사주를 뽑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쪽집게 도사놀이를 잘 안 합니다. 맞아요. 호신쌤이 실력이 딸려서 쪽집게 도사놀이를 못 해요. 너 뭐하지? 이런 식으로 한 방 팍 찌르기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를 딱 열어놓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부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저는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뭐뭐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유도를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를 해요. 점검을. 사주를 열어보면은 머릿속에는 여러 개의 활용 방안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개의 미래를 스토리화 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사주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1번 스토리도 되고 2번 스토리도 되고 3번 스토리도 되고 4번 스토리도.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물어봐요. 그 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런 것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 물어봐요. 제가 이제 문진이라 그런 거죠. 이제 물어보고 질문 답변하기, 문진인데, 이거를 통해서 내담자가 사주 8글자 중에 몇 글자 정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주를 보든가 남의 사주를 보든가, 아무튼 사주 8글자를 다 활용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4-5글자 정도를 활용하시고요. 8글자 다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비유를 한다면 이런 거죠. 냉장고에 8가지의 음식 재료가 있는데 냉장고에 있는 8개의 음식 재료를 모두 활용해서 밥상을 차리는 사람도 있고, 그 피곤하니까 그 중에 한두 개의 재료만 가지고 아침에는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만 해서 그냥 토스트만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 냉장고 깊숙한 곳에 뭐 A 뿔뿔 한우가 들어있는데 안 꺼내 먹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썩어 나가는 사람들도, 오히려 썩어서 냉장고에서 냄새나. 그러니까 있어도 활용 안 하는 사주, 이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같은 사주라도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죠. 사주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산다가 아니라 내가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인 활용성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주 명리학, 이 사주라고 하는 영혼의 계획을 거창하게 짜가지고 왔는데 이 거창하게 짠 계획을 다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중에 몇 개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샘플 3개를 가지고 와서 요 끝에 있는 사주는 사주 8글자를 모두 활용하시는 분의 사례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분의 사례는 8글자 중에 딸랑 한 글자만 사용하고 계시는 분의 사례를 제가 2개를 같이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넣고. 사주 8글자 중에 한두 글자만 활용할 수도 있나요? 네, 한두 글자만 활용할 수 있어요. 8글자를 다 활용하는 거하고 한두 글자만 활용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두 글자만 사용하면요,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아요. 그리고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두 개에만 몰입해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그러다 보면은 대체로 남은 활용되지 않는 글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우리 집에 강아지 8마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강아지 8마리 중에 7마리를 방치하고 한 마리한테만 밥 주고 예쁘다 예쁘다 하면, 그럼 나머지 7마리는 어떻게 될까? 나머지 7마리는 들개가 되겠죠. 들개가 돼가지고 내 통제를 벗어나겠죠. 그러면 내 통제를 벗어난, 내가 조종하는 인자가 아닌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인자는 그럼 들개가 돼가지고 나를 물고 내 강아지를 물고 온 동네에 행패를 부리고 다니고 흑화되는 거죠. 흑화되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8마리의 강아지들을 모두 이렇게 다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서 적절히 활용을 하면, 어떤 강아지는 마약을 탐지하고, 어떤 강아지는 수색을 하고, 어떤 강아지는 재롱을 잘 부리고, 어떤 강아지는 너무너무 이쁘고 해서 8개의 강아지가 이렇게 서커스단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사주에서 내가 활용하지 못하는 인자들이 부정적 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령 사주에서 인성이라는 인자를 내가 활용하면 인기 얻고, 공부하고, 자격 받고, 사랑받고, 이쁨 받고, 문서 잡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성장을 이루고, 이런 형태로 사용하지만 방치하면 도식 일으키고, 그렇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식신상관 좀 써보려고 했더니 막 퇴짜 맞고,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 일명 무의도식으로 잘못 활용하면은 패배주의에 안주하고,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죠. 재성이라는 것을 자기가 활용을 하면 경제활동, 소유활동, 뭔가를 관리하는 활동, 뭔가 내가 책임있게 뭔가를 다루고 관리하는 것, 새롭게 개발하고, 경제활동으로 이제 많이 쓰죠. 근데 만약에 재성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걔가 인성을 극해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자칫 재생살이나 이런 쪽으로 작동을 하면 돈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여자 문제를 일으키고, 내 소유물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로 원치 않은 일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즉, 내 사주에 있는 8개의 에너지는 내가 적절히 통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게으른 사람이 방 8개짜리 집에서 산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게을러서 방을 한두 개만 치워, 한두 개만 활용을 해. 나머지 6칸을 안 써. 그러면 나머지 6칸은 귀신의 집이 되겠죠. 먼지 풀풀 나고, 곰팡이 피고, 냄새 나고, 도둑 들고, 거기 쓰레기 쌓여 있고,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집이 있어도, 고래등 같은 집이 있어도 내가 관리할 능력이 8개를 1, 2, 3층을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안함만 못하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나는 사주 8글자를 쓰고 있는가? 얼마나 쓰고 있는가? 자, 근데 꼭 8글자를 다 써야 좋고 한두 글자 쓰면 나쁘고, 사실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프레임이에요. 이게 프레임 걸리지 마세요. 아니, 경우에 따라서 그냥 한두 글자만 써도 돼. 그래서 명리학의 어떤 책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 사주 8글자 중에 한 글자만 잘 써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포인트가 있어야 돼. 사주 명리학의 내 사주의 8글자는요,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8개의 글자가 담당한 역할 중에 어떤 면에서는 각각의 포인트가 있겠죠. 어떻게 중요한 글자가 있을 수도 있죠. 뭔가 중요하다는 것도 좀 주관적이긴 한데, 이 중요한 글자를 내가 활용을 하고 아무래도 좀 비중이 있는 글자가 있을 거잖아. 근데 어떤 글자를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느낌이 확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이 가운데 있는 이 사주, 자, 활용이 좀 안 되는 사주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상담을 한 사례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 상담을 한 사례입니다. 저는 제 고객 사주를 부정적으로 절대 강의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상담하러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상담한 사례를 부정적인 사례로 이렇게 예시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한 사주인데, 남자분이십니다. 신해년, 갑오월, 갑신일, 기사시. 자, 이 사주인데, 남자분이시고요. 신해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이시죠. 결혼을 하셨고, 가장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백수 12년 차. 10여 년간 백수. 자, 그러면 12년간 백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경에 직장을 퇴직하시고 2010년경에 우리가 아마 경인년 정도 될 텐데 직장을 퇴직하시고 그 이후로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적에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그럼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공무원이야. 부인이 그 나라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계통의 나라 직장을 다니고 계셔서 부인이 벌어서 가족이 먹고 삽니다. 이거 되게 재밌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사주를 맞추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요. 활용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가 지금 이 사주를 일단 해석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사주는 원래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주이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온 사주인가? 영혼이 어떤 체험을 하려고 사주 8글자를 배치를 했는가? 우선 이 사주를 해석을 해보자면 영혼의 의도를 좀 파악해보죠. 그리고 그 영혼의 의도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 수행되고 실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주는 영혼이장 계획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획서지 예언서가 아니에요. 예언서가 아니라 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 수행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뭐 작심삼일도 있겠죠. 계획은 거창하게 짰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죠. 자, 이 사주는 사회궁에 상관격에 비견이 올라와 있어서 두 개의 쌍목 위림이죠. 간목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사회궁의 모습을 보면 상관을 쓰는 비견들이 정관이라는 조직에서 인성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면 큰 정관이 천간에 섰으니까 인성을 다루는 조직에 간목들이 비견겁재들이 재주를 부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중심은 상관이니까 결국 재주를 부리는 사주라는 뜻이죠. 자, 사회궁의 모습은 재주를 부리는 비견이 있다는 뜻이죠. 재주와 능력과 실력. 근데 오화상관이니까 오화상관이면 보여주고 드러내는 일이죠. 뭔가 보여주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일을 하는 간목들이 조직에서 인성을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떤 직장일까? 뭔가 디자인, 창의적, 뭔가를 보여내고 드러내는 것, 또는 어떤 교육성, 그러한 조직이 있는 사회에서 나도 참여하여 내 편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의 비견겁재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사주는 딱 어떤 느낌일까? 사회의 재주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사주가 되는 거고, 그들의 오중 기토를 끄집어내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의 결과와 실적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고, 오화도 있고 사화도 있으니까 나의 개인적 재주인 사화도 개발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주 가진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제하여 직장 조직에서, 인성 쓰는 직장 조직에서 재주 위에 앉은 간목들을 다스리고 통제하여 그들의 재주에서 나온 실적을 내가 관리하는 사주. 그래서 큰 틀에서 재생관을 만들어주는 사주. 뭔가 상관생재하는 사람들의 조직의 관리자, 중간관리자 같은 형태에 어울리는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의 지인이 이제 사주를 본 케이스인데, 이제 이분이 너무 삶이 좀 답답하다 해가지고 지인이 이제 사주를 봤는데, 그래서 이분이 전에 직장 다닐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디자인 회사의 팀장이었답니다. 그 사주대로 산 게 맞죠?
이 디자인 회사, 그래서 디자인 기획 회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디자인, 제주꾼들이 모인 회사죠. 그곳에서 팀장이었대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 관계를 매우 어려워했고, 사람 관계를 좀 많이 힘들어 했다고 하죠. 그래서, 나 직장 안 다닐 거야! 오늘 직장을 나와서, 처음엔 그냥 한 1, 2년 정도 쉬면은 다시 사회에 복귀하겠거니 했는데, 그 뒤로 사회 복귀를 안 하더랍니다. 왜? 부인이 버니까. 부모 도움도 조금 받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닐 때 번 돈으로 조그만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아주 요만큼의 월세가 수익이,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온답니다. 그러더라도 거의 100만 원 미만이라서, 안주한 거죠. 안주한 거.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상하다. 사주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저 재주 부리고 돈 벌고 재주 가진 사람들을 다루고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이게 아니라, 그게 이제 예언서 개념이죠. 예언서. 사주가 이렇게 생겼으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운명이탈자의 한마디로. 제가 종종 얘기하는 운명이탈자입니다. 사주의 미션에서 확 벗어나가지고 복귀하지 않고 있는 사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를 하게 되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게 됐다. 뭐 이런 거는 저는 합법적인 운명이탈자라고 합니다. 우주에서는 잔다르크가 나라를 구하는 거나 여성이 자녀를 키우는 거를 저는 동격으로 본다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정말 숭고한 일이다. 지구별에 오는 여행자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르고 키우고 돌보는 일도 우주에서는 매우 숭고한 일로 본다.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인 운명이탈이죠. 그래서 저는 사주가, 여자분 사주가 되게 좀 사회적 성취를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사주는 사회활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좀 많이 힘들거나 조금 괴롭거나 조금 좀 애로점이 많을 때는, 그때는 차라리 아이를 기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자, 그럼 근데 남자분은 그런 선택 없어요. 뭐, 남자분은 뭐, 아이를 키워서 운명이탈을 하겠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의 결국 지금 부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편이 오히려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형태인데, 근데 이제 그 자녀하고 좀 갈등이 좀 있대요. 이렇게 좀 따뜻하게 아들을 돌보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의 어려움과 고충이, 그분이 집안에서 성질을 그렇게 낸답니다. 집안에서 성질을 그렇게 낸대요. 자, 그럼 이게 뭐가 잘못 작용된 거죠? 집안에서 성질을 내고 있다. 뭐가 잘못 작용하고 있는 거죠? 맞아. 예. 집안에서 편관을 쓰고 있어. 근데 이 편관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 편관에 걸맞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땐 이게 진짜 숭고하고 멋있는 에너지, 타인을 위한 책임감, 멋있는 책임감이 되는데, 일명 저는 이 편관이 잘 쓰일 때를 그 영화 300에 보면은 그 이란의 그 왕이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관대하다. 난 이렇게도 가끔 보는데, 이게 편관에 걸맞는 어떤 지위와 환경을 가지게 되면 아주 멋있는 인자입니다. 그런데 편관이 망가지면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나 체면체통을 쓰지 못하는 어떤 환경에 오래 노출하게 되면, 편관이 변질되면 지금 날 뭘로 보고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라는, 이거 약간 그걸 보고 이제 약간 뭐라 그러나? 그쵸. 뭐 자존심이 상했고, 그걸 보고, 뭐 피해망상? 그렇죠. 뭐 방어 기제도 될 수 있죠. 자존감 상실로 인해서 남들에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수가 생기는데, 자, 일지의 편관은 이런 거죠. 결국 이 일지의 편관이 뭐 하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은, 사회의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돼. 그래야지 월지 오화가 신금을 적절히 제화시킵니다. 상관이 편관을 제화한다고요. 이게 신, 오 같은 경우는 신금과 오화는 지장간에서 암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장간 상관합살이 이루어져요. 지장간 상관합살. 이 오중 정화하고 이 신중 임수가 이렇게 지장간 정임합을 해요.
정의마비 뭐예요? 그럼 이게 편관이 상관에 의해서 상관 배살되다, 제화되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사회에 재주 가진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나의 편관이 제화되는 형태의 사주인데, 근데 이 사주가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 경제 활동을 전혀 외부, 이분 집안에만 계신데 그냥 하다못해 바깥에 가서 무슨 취미 활동이라도 뭐 단체 동호회 활동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데, 나는 사람들이 싫어! 이러면서 안 나가신다는 거야. 그럼 이게 안 쓰는 거야,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안 쓴 거야, 이렇게 안 쓴 거. 안 쓴 거야. 안 쓴 거야. 그러면 차선책으로 시주라도 써야 돼, 시주. 그러면 사회궁을 쓰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시주를 써야 되는데, 시주가 뭐냐 하면은 나의 개인적 재주를 발휘하여 재물활동을 하시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안 하면 안 쓴 거야. 그럼 현재 이 사주 8글자 중에 작동하고 있는 글자는 어느 글자? 그냥 이것만 작동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떤 글자죠? 안방에서 성내기.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떤 면에서 좀 되게 안타까울 수 있는 형태인데, 이 사주가 만약에 집안에서 개인적 재능을 활용한 재물활동을 하든지, 사회의 조직에 속한 사람, 재주 가지고 기획일을 하는 사람을 통제 관리하는 일을 하든지, 사회적 활동을 하든 개인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서 이분 참 무료하시겠다. 집에 오면 가족들한테 성질만 낸대. 아들은 맨날 도망다니고, 이 부인이 힘들어해요. 부인이 힘들어하시죠. 그렇죠. 또 자격지심이 이제 엄청나게 작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부인은 아무래도 뭐 사회적으로 무슨 세미나도 가고 강의도 가고 뭐 사회적 활동을 되게 열심히 잘 하는데, 계속 부인한테 와서 너 바보같이 그딴 일이나 하고 앉았다. 야, 그까짓 거 하지도 마라 하면서 계속 와서 초를 친대. 부인이 힘들대. 자격지심의 발로죠. 너가 나보다 잘 나가? 너 나 지금 무시하니? 이런 형태로 잘못 발현돼서 약간 지금 삐뚤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혼을 할까 말까. 내가 보기엔 부인이 성자야. 부인이 성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부인 사주를 봤더니 부인이 성자임 이렇게 썼어. 부인이 다 참고 인내함. 살인, 상생, 인성 이렇게 돼 있어. 참고 또 참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참고 또 참고 이해하고. 부인 사주가 살인, 상생으로 싹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주. 게다가 재생관까지 돼 있어. 그러니까 부인 사주가 재생관의 살인, 상생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남편 잘 되게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근데 또 남편이 편관짓을 해도 그래도 참고 또 참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현재 이 사주가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라서 조금 아쉽다. 남편이 사회적 활동을 더 해준다면 부인의 사주가 어떤 면에서는 남편을 더 많이 내조를 해줄 수도 있는 그런 훌륭한 사주인데, 꼭 부인의 사주가 힐러리 클린턴 같은 느낌이에요. 저 남편 대통령 만든 사주.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주였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부인 사주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혼 안 하고, 그래도 그냥 부인이 벌어서, 살았겠죠. 근데 사실 공무원 월급이 그닥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살림을 할 수는 있지만 무슨 큰 돈을 벌고, 아이들한테 뭐, 큰 돈 들여 과외를 시켜주고, 뭐 이런 형태는 안 되는, 좀 빠듯하게 살아가는 형태다. 자, 그러니까 이 사주가 결국, 보면 돼. 점검을 해봐야 돼. 사주를 보고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사주마다 사주 8글자 다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사주적 문제라기보다는 영격순 문제라고 봐요. 영격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 공부를 하는데 사실 우리도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 명리가들도 모르는 게 많아. 모르는 건 몰라요라고 해야 돼. 어떻게? 사주 8글자를 다 쓰고 있는가? 그건 모르는 거야, 사실. 그러면 점검해 봐야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사주 8개를 다 쓰는 거죠. 이 사주가 만약에 사주 8글자를 다 쓰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아까도 말한 요 정관 조직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 재주 가진 사람들, 인성 가진 사람, 인성에 기반한 조직에, 직장에 상관적 재주를 가진 사람들과 유유상종하면서 그들을 관리하는 간판을 활용을 하고,
그들의 오중기토의 실적을 끌어내서 재주 가진 사람의